제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아직 가족이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말을 꺼내는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안 됐습니다. 그 30초가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건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가 말보다 늦게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고 저희는 어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걸 싫어하셨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인지 저도 말을 삼키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참는 게 당연한 집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4남매 중 유일한 장남이었고 어머니는 오빠한테 유독 기대가 많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니까, 맞으니까. 그런데 크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무슨 일을 해도 어머니는 감쌌고 저희 셋이 잘못을 하면 그게 오빠 핑계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빠가 힘드니까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고.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30이 넘어서도 취직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게 잘 안 됐고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나중엔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을 때 말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돈은 지키셔야 한다고 오빠 사업은 이미 3번째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오빠야.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그때도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이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비용이 꽤 됐습니다. 저희 남매들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기 몫을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렵다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는데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다 가져다 쓴 사람이 어머니 수술비를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 저는 오빠 몫까지 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쌓이고 있었는지를. 두 번째 전환점은 어머니 수술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회복실에서 어머니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없었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 대신 와줬고 남동생은 지방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 오빠 왔냐 였습니다. 저는 아직 못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눈이 가지 않는 어머니의 시선이요. 오빠는 수술 다음 날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 손을 잡고 걱정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또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하셨고 오빠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왔습니다. 투자 개념으로 조금만 도와달라고. 제가 요즘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나중에 꼭 갚는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줄까 아니면 이번엔 말을 해야 할까? 결국 말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짧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머니 전화에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빠가 섭섭하다고 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칠순이었습니다. 남매들이 다 모였고 식당을 예약했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음식도 나왔고 어머니가 기뻐하셨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곁에 없었던 사람이, 어머니 돈을 다 가져간 사람이 수술. 다음 날에야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는 방향을 생각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집도 같이 쓸 수 있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오빠 어머니 노후 자금 다 쓴 거 기억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도 오빠 몫을 내가 냈다고, 그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다고. 근데 지금 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하는 거냐고.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10년치가요.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빠는 먼저 자리를 떴고 어머니는 말이 없어지셨고 여동생이 제 팔을 잡으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후회가 왔습니다. 말하고 나서 바로 온 게 아니라 1시간쯤 지나서 왔습니다. 어머니 칠순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낸 게 맞는 건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말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먼저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고 어머니는 받으셨지만 짧게 끊으셨습니다. 오빠랑은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여동생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 또 쌓였을 겁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자리에서 터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머니 칠순이 아닌 자리였다면 조금 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 틀리지 않아도 때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였지만요. 지금 어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오빠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는 반겨주시는데 그날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십니다. 저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TV를 보다 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꺼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꺼내봤자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서요.